예, 안녕하십니까. 예, 김남근 TV. 이번에는 좀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된 주요 이슈들을 한번 점검해보는 이제 그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두 분의 이제 패널들이 나오셨는데 두 분 패널께서는 좀 자유롭게 좀 자기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네, 그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북구 대의원이고요. 이름은 윤서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또 저번에 이제 첫 번째 방송 때 출연을 했었던 패널 중에 한 명이고요. 그때 좀 수줍어서 잘 못했는데 오늘은 과연 잘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활발하게 네, 좀 잘 자기 의견도 좀 많이 얘기해 주십시오. 예. 네. 예, 안녕하세요. 정경숙입니다. 석관동에 거주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난해 핫 이슈가 됐던 그 특검법에 관련돼서 우리 의원님에게 좀 많은 다양한 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도 해주시고 가능하면 자기 또 의견도 한번 얘기 좀 해주시고 예, 그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그 10월 4일 어제 그제죠.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국회 본회의 재의결이 또 있었는데요.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어떤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건가요? 김건희 여사가 이제 하도 뭐 많은 사건에 등장을 하다 보니까 특검에서 다루기로 한 내용들도 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제 그 김건희 여사가 받았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서도 국민권익위원회하고 검찰이 이제 너무 내용 없이 제대로 된 조사도 하지 않고 종결 처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수사도 특검의 대상이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갑자기 공천 개입한 내용들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공천 개입 사건에 대한 것들도 이제 특검의 수사 대상이고,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라는 것에 그 주범들이 이제 2심에서까지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김건희 여사도 거기에 상당히 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것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라는 것이 어떤 사건인가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가 왜 범죄에 가담했다는 얘기가 나오게 된 것인가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사건은 아마 2009년서부터 2012년까지 한 3년 사이에 좀 일어난 일들인데요. 그때 한 91명 명의 이제 계좌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소위 이제 통정 매매라고 하는데요. 이 통정 매매라는 방식들을 통해 가지고 주가를 조작해서 한 2,000원이었던 그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를 8,000원까지 끌어올렸다는 거거든요. 주가 조작 사건에 김건희 여사가 통장이 이제 6개가 등장한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김건희 여사도 거기에 관여가 돼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의혹들을 이제 많이 받아왔는데요. 최근에는 그냥 단지 통장을 빌려준 것만이 아니라 그 거래가 있을 때마다 그 관련된 뭐 증권사 직원하고 그 거래를 어떻게 하라라고 이제 뭐 상의를 했던 이제 그런 내용들도 나오고 있고, 또 최근에는 이제 그런 그 주가 조작 사건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가 뭐 13억 9천만 원, 그다음에 그 장모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그 최모 씨가 이제 한 9억 원 정도의 그런 그 수익도 얻었다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23억 정도의 수익들을 이제 얻은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김건희 여사의 가담의 정도가 상당히 이제 큰 거 아니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이어서 그러면 그 사실 통정 매매라는 게 주식 용어인지 잘 모르겠는데 좀 부정적 의미로 좀 쓰여지는 것 같긴 해요. 거기에 대한 좀 설명과 함께 그 통정 매매를 해서 시세를 조정했다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인지, 왜 처벌의 필요성이 큰 것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통정 매매, 뭐 가장 매매라는 건 사실 이제 법률 용어로 많이 쓰이는 겁니다. 근데 쉽게 하면 이제 짜고 했다 이거잖아요. 뭐 짜고 이제 미리 서로 짜고서는 가격을 이제 높게 불러가지고 뭐 지금 시세는 한 2,000원짜리인데 그걸 뭐 4,000원에 부르면 내가 4,000원에 사줄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가격 미리 어떤 가격을 정해놓고 어떤 시간대에 이런 거래가 나오게 되게 되면 그 가격으로 이제 서로 사주자. 이런 식의 이제 거래를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실제 시세는 한 2천 정도에 형성돼 있었는데 갑자기 4,000원짜리 거래가 막 일어나게 되게 되면 그걸 보고서는 그 거기에 가담하고 있지 않는 분들은 진짜 이 회사가 잘 돼가지고 주가가 지금 오르고 있구나, 빨리 사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이 그 주식을 그 가장 매매한 가격으로 사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실제를 반영하는 게 아니니까 결국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주가 조작에 참가했던 세력들은 그거를 이제 비싸게 끌어올렸다가 2,000원에서 8,000원까지 끌어올렸다가 8,000원에 팔면 큰 이익들을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일반인들은 이제 그걸 모르고 8,000원에 얘를 샀다 그러게 되면 2,000원까지 떨어지게 되면 큰 피해를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자본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에 대해서 이제 엄벌하는 게 원칙입니다. 세계적으로는. 왜냐하면은 그런 행위를 그대로 놔두면 이런 주식시장에서는 개미 투자자처럼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이 괜히 주식 거래했다가는 큰 피해를 볼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이제 개미 투자자들이 참가를 안 할 거 아니에요. 외국인 투자자들도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돈이 이제 많이 몰려들어야지 이 주식시장이라는 것들이 이제 이렇게 밸류업이 되는 것들인데 이런 이제 가장매매 같은 게 횡행하기 때문에 한국의 주식시장에서는 제대로 된 수익을 얻기 어렵다. 그럼 개미 투자자들도 빠져나가게 되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안 들어오게 되니까 돈이 안 들어오니까 주식 전체적인 시장의 가치가 떨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이제 이런 게 비일비재하고 또 우리가 이런 기업 구조가 불투명하다 보니까 뭐 합병 분할 뭐 상장 폐지 이런 사건에서 개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 사건들이 많고 그걸 제대로 금융 감독 당국들이 이제 그 제어를 하지 못하고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회사 내에서도 이사나 이사회가 제대로 이제 이것들을 견제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점 때문에 우리 주식시장이 이제 기업 가치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뭐 이 자본시장을 빨리 밸류업 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주가 조작 사건과 같은 것들은 엄벌을 하고 한국의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이런 것들은 일어나기 어렵다라는 이제 이런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건 일어나기 어렵다라는 신뢰를 줘야만 이제 주식시장이 다시 이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이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그런 이제 중요한 이제 범죄들입니다. 굉장히 반사회적이고 비윤리적인 네, 이 네. 범죄 행위 같습니다. 네. 그 권오수 등 주가 조작 주범들에 대한 1심 판결에서는 이제 공범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처럼 이제 주가 조작에 통장을 제공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무죄가 나와서 이제 그때는 이제 김건희 여사도 처벌이 어렵지 않겠냐는 그런 전망이 있었는데 이제 2심에서는 방조범으로 유죄 판결이 나와 김건희 여사도 기소되면 주가 조작 방조범으로 받을 가능성이 이제 높아졌는 거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던데요. 의원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래서 이제 1심 판결이 나왔을 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통장을 빌려준 이제 통장이 사용된 사람이 91명이 있었는데 그 통장을 빌려줬던 전주라 그러죠. 이제 그런 분 중에 이제 손모 씨라는 분 한 분만 일단 아마 기소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되느냐를 한번 보고 나머지들을 기소하려고 했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분에 대해서 이제 무죄 판결이 나오니까 뭐 봐라 김건희 여사 뭐 통장 빌려줬지만 무죄 나왔잖아. 그 같은 유형의 공범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죄 나올 거니까 괜히 이제 야당이나 이런 데가 정치 공세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약간 좀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서 비아냥하시듯이 이제 했는데 검찰이 이제 항소심에 가서는 그걸 방조범을 추가를 했어요. 주범 공범으로 처벌을 못하면 방조범이라도 처벌을 해달라. 그랬는데 그 방조범에 대해서는 이제 유죄 판결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그 2심 판결을 본다면 적어도 방조범으로는 이제 처벌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죠. 그렇다면 이제 빨리 기소를 해야 되는데 여전히 이제 검찰이 미적미적하니까 그렇다면 이거 특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이어서 좀 궁금한 점 질문 드릴게요. 그럼 이 주가 조작 사건으로 인해서 김건희가 얼마나 많은 이익을 얻었을까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이익을 본 거래가 이 시세 조정에 어느 정도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주가 조작을 했던 그 시세 조정 행위를 했던 거래들이 그 주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냐 그런 거를 이제 그 증권 전문가들은 이제 호가 반영률이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주문에서 이 가격에 영향을 미친 이 시세 조정을 했던 그 주문이 이제 얼마나 되느냐 이 비율을 나타나는 것들인데요. 보통은 이제 금융감독원에서는 5% 이상이 넘게 나오면 이건 이제 시세 조정 행위로 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제 보통 수사 의뢰를 이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 이제 수사를 시작했던 이제 검찰에서도 수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게 이제 그 주가 조작 행위에 해당될 수 있느냐를 먼저 판단하기 위해서 그 증권거래소나 이런 데다가 이제 분석 의견들을 구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에서 이제 증권거래소에 분석 의견을 구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도이치모터스 이 주가 거래에 대해서 주식 거래에 대해서 그 시기에 있어서 이제 증권거래소가 분석한 결과를 이제 보냈습니다. 근데 한 80쪽 정도 되는 이제 보고서인데 그 중에 한 20쪽 정도가 이제 김건희 여사의 그 주식 거래에 대한 것들을 이제 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김건희 여사가 이제 거래했던 거래 중에서는 이 호가 반영률이 뭐 한 16%뭐 이런 거 되는 것들도 있고 지금 이제 그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처벌을 이제 뭐 못한다라고 판결한 것 중에는 이제 뭐 한 63% 정도니까 뭐 그건 아예 거의 노골적으로 이제 그런 그 주가 조작 행위를 했다라고 그렇게 판단된다고 분석한 그런 내용들도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거래 행위들이 상당히 이제 그 주가 조작의 가능성이 높은 그 객관적인 분석만 보더라도 그런 내용들이 이제 있는 거죠. 김건희 여사가 관여됐던 그런 주식 거래에서.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뭐 또 손해를 봤다고 는 모르겠는데 그나마 이제 그 방조범으로 처벌받았던 손모 씨는 이제 그 손해를 봤다 그래가지고 형이 굉장히 낮았어요. 근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13억 9천만 원이나 그 거래를 통해서 이익을 받고 또 장모도 9억이나 이익을 받기 때문에 만일 이제 기소가 돼서 처벌을 받는다면 손모 씨보다 훨씬 크게 처벌을 받을 이제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 아까 분석 의뢰를 증권거래소에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거기서 나오는 게 결과물이나 데이터 도출된 것들에 대한 어떤 공신력이나 이런 게 뭐 투명하거나 그 공정함을 담보가 된 건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요. 증권거래소로는 내가 이제 증권 그 주식 거래들에 대해서 이제 이상 거래가 있는지를 항상 이제 모니터링하고 조사하고 그다음에 그걸 분석하고 하는 이제 그런 전문 감독 기관이잖아요. 검찰은 이제 어떤 범죄 혐의가 있으면 그 범죄 혐의를 수사하고 기소 이런 부분은 전문성이 있지만 그 주식 거래가 이 주가 조작에 해당되는 건지에 대한 객관적인 그런 거에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수사를 할 때는 이제 증권거래소에다가 이 거래가 좀 주가 조작이나 이런 거에 해당될 수 있느냐라는 것들을 먼저 분석을 맡긴다는 거죠. 그게 이제 수사의 어떤 시작을 할 때 있어 중요한 이제 자료가 되는 것인데, 그 증권거래소에 이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은 그게 한 그 호가 반영률이 5% 정도가 넘으면 이제 그 주가 조작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건데, 김건희 여사의 했던 그 거래 중에는 그런 호가 반영률이 뭐 16%, 60% 이런 이제 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이런 점에서 본다 그러게 되면은 이제 이게 주가 조작에 해당된다라는 것들을 김건희 여사도 뭐 상당히 알고 여기에 참여했을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점들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객관적으로 좀 보여주는 거죠. 5% 이상이면 그렇다고 보는데 16%, 20% 정도면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 있는데 객관적인 수치로 봐도요. 근데 아까 지금 얘기 나온 중에 이제 공범과 방조범 얘기가 나왔는데 네. 그렇다면 이제 공범과 방조범은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처벌에 큰 차이가 있나요? 네. 보통 이제 우리 법률 용어로 이제 공범이라고 그럴 때는 이제 크게 보게 되면 공동정범이라는 게 있고, 보통 이제 우리 일반인들이 공범 그럴 때 하는 얘기가 공동정범이라는 거거든요. 공동정범이라는 건 이제 처음부터 같이 범행을 모의를 했거나 범행의 역할 분담을 한 거예요. 뭐 네가 언제쯤에 이제 뭐 얼마 4천원으로 호가를 부르면은 그 4천원에 이제 내가 사줄게, 이렇게 이제 서로 같이 모의를 했거나 이제 역할 분담을 이제 해가지고 누구는 호가를 부르고 뭐 누구는 이제 그거에 응하고 뭐 이렇게 역할 분담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공동정범에 해당되는 거죠. 공동정범은 이제 정범, 즉 주범하고 같은 형으로 처벌하게 돼 있거든요. 같이 이제 주입이 되는 거고, 방조범은 이제 처음부터 공모에 가담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범행 행위구나 라는 걸 알면서 그 범행 행위를 도와주는 거를 이제 방조범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는 이게 주가 조작 행위인지를 몰랐는데 그냥 통장을 빌려주면서 이 통장이 결국 주가 조작에 이용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 범행 행위를 도와줬다. 그러면 이제 방조범이 되는 거죠. 그 수준에 해당된다면.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최소한 통장을 주고 이게 주가 조작의 범행이라는 어떤 정을 알면서도 그 통장을 줘가지고 그 주가 조작 행위를 도와준 거기 때문에 방조범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이제 굉장히 높아진 상태이고, 단순히 이게 방조범 아니었냐에 이제 또 의문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서 얻은 이익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또 거기에 가담한 여러 가지 또 증거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는 방조범을 넘어서 공동정범도 해당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심이 있는 거죠. 근데 방조범의 경우에는 이제 처음부터 범행에 모의를 하고 역할 분담을 한 건 아니고 후에 이제 범행을 도와준 이제 그런 형태가 되니까 정범의 행위의 2분의 1로 감경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권호 결이 좀 다르기도 한 것 같아요, 느낌은. 예, 또 이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주범들 2심 판결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조범 수준의 정도가 아니라 공범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 사실이나 어떤 증거가 나온 것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이제 그 2차 판결문에서 이제 많이 주목받는 게 BP 패밀리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BP라는 것들은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이고 블랙펄의 B와 인베스트먼트 이제 그런 걸 이제 따가지고 그 펄의 이제 P야 이걸 따가지고 이제 BP 패밀리라는 이제 자기들끼리의 명칭을 썼다는 것인데요. 그걸 이제 2차 주포라고 그러죠. 주가 조작을 할 때 이제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이제 2차 주포였던 이제 김모 씨가 이제 그런 진술을 한 게 판결문에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제 BP 패밀리라는 이 모임이 이제 주로 이 도이치 모터스 계열의 주식들에 대한 관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유상증자를 한다 그러면 그 유상증자를 참여해서도 이제 그
그 유상증자에 참여해서 이익을 본다라든가 그런 이제 주가 관리 같은 것도 거기서 한다든가 이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BP 패밀리가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하기 전에도 이제 그 도이치모터스의 이제 어떻게 보면 자회사격에 해당되는 이제 그 계열사의 그 유상증자를 할 때도 참여를 해가지고 그 5명이서 이제 그 유상증자에 참여했고요. 이런 걸 보게 되면은 그 BP 패밀리라는 그 5명의 모임에서 이 주가 조작에 대한 어떤 논의도 했던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강한 의심을 받고 있는 거죠. 이 5명의 이제 멤버가 가장 주범인 이제 권오수 회장이 여기 해당되고 2차 주포 그분이 이제 해당되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종호라는 사람 이름 많이 나오잖아요. 그저 최상병 특검법 이제 논의를 할 때도 이제 그 뭐 청와대 쪽하고 뭐 그런 그 상당히 가까워 가지고 뭐 자기가 무슨 그 로비 역할 같은 걸 해준다라고 하는 나오는 그 이제 이종호라는 사람도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주주인 이제 이모 씨라는 사람도 있고 이제 이모 씨라는 사람은 이제 이 수사가 막 시작되니까 이제 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김건희 여사로부터 40만 주를 그때 빨리 사줘가지고 이제 김건희 여사가 안 드러나게 해주려고 이제 그렇게 했던 이제 또 그런 주요 주주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김건희 여사까지 해서 5명이 있다 보니까 요 5명의 요 그룹들이 이제 이 주가 조작들을 사실 논의하면서 한 거 아니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제 아까 처음부터 논의하고 공모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공동 정범이 된다 그랬잖아요. 방조범이 아니라 그래서 통장을 빌려준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요런 이제 전체 뭐 이런 걸 할 때 이제 어떤 결정을 하는 그냥 방조범이라면은 빌려준 거로 끝나야 되는데 거래를 이제 결정하는 이제 그런데도 이제 의견을 내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다 보니까 방조범 수준을 이제 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그런 그 사람에 대한 인물에 대한 추정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사건이랑 항상 이 증거에 따라서 그 수사가 이렇게 방향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금융거래의 이 주가 조작 같은 경우는 인물에 대한 추정 말고 뭐 어떤 증거나 증거물이 필요한 건가? 혹시 있는 건가? 그래서 이제 가장 뭐 객관적인 이제 가장 수사의 기초가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권거래소가 이제 이 주식 거래가 이제 이 시세를 그 조작하는데 시세 조정을 하는데 얼마나 영향을 미쳤느냐 하는 이제 소위 호가 반영률이라는 것들이 이제 제일 객관적인 걸 거고요. 이제 거기서 그 호가 반영을 분석한 데서 이제 이 거래가 그 주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되는 거고 그 분석을 하면서 이제 결국은 어느 정도 수익을 얻었냐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수익을 얻었냐도 중요한 판단이잖아요. 그런 이제 객관적인 증거들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증권회사 직원하고의 어떤 녹취록 뭐 이런 것들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거래를 할 때 그냥 보통은 이제 통장만 빌려주고 그냥 맡기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거래를 할 때마다 개입한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이제 중요한 객관적 증거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진술 같이 공범에 해당되는 이제 뭐 2차 주포가 이제 뭐 BP 패밀리라는 데서 논의를 해가지고 이 주가 조작 같은 것들을 이제 주식 관리를 했는데 거기에 김건희 여사도 포함돼 있었다. 뭐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한 증거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오래되진 않은 뉴스인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이 패밀리들이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이런 내용을 본 적도 있었거든요. 그거 보면 아예 무관한 사이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뭐 전혀 자기들끼리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막 행동을 하는데 서로 보니까 또 서로 잘 아는 사이야. 대통령 취임식도 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만 서로 잘하는 게 아니라 뭐 전화도 전혀 안 했다 그러는데 이제 그 전화 통화를 한 내역들도 나온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이 사건이 이제 그 고발에서 이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이제 고발인 조사가 시작됐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이제 보도가 나온 지 한 3일 후에 이제 고발인 조사가 나왔는데 그 고발인 조사를 한다라는 그 보도가 나와서 고발인 조사를 할 때까지 그 3일 사이에 이제 이 김건희 여사가 그 이제 통화를 이제 한 20번 정도 한 게 나와요. 그 이종호 씨라고 이제 계속 지금 많이 얘기가 나오는. 그러면 이제 그거는 그 짧은 기간에 뭐 지들끼리는 전화도 서로 없었다라고 이제 거짓말을 했는데 전화를 이제 한 20번이나 한 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 수사가 시작되니까 그 수사에 대비하자라는 논의를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짧은 기간에 20번이나 얘기가 나오면. 네. 거기다가 이제 주요 그 수사에 대한 고비가 있을 때만도 또 이제 여러 번 이제 통화를 이제 하게 됩니다. 이게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이 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갑자기 또 한 3번 통화를 해요. 그러면 이제 저 국정감사에 뭔가 대비하려고 논의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좀 갖게 되잖아요.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이제 수사지휘권을 박탈했다.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도 또 여러 번 통화한 게 나와요. 그래서 총 한 40여 번 정도 통화한 게 나오는데 그런 거 보면 아무튼 뭐 서로 알지도 못하고 뭐 서로 전화도 안 했다는 분들이 이제 주요 고비 때마다 통화를 여러 번 하고 특히 이제 초기에 수사가 시작되니까 한 20여 번이나 이제 통화를 했다. 그것도 그 주요 고비 때마다는 김건희 여사가 먼저 통화를 한 거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이거 김건희 여사도 상당히 이제 자신이 그 수사 대상이 되고 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으니까 그 공범에 해당되는 그 이종호 씨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런 수사에 대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그런 이제 또 합리적인 의심이 들고 있는 것이죠. 전화를 이제 받은 게 아니라 걸었다는 거죠. 네, 네, 먼저 이제 건 것들도 이제 상당히 있다는 거죠. 특히 처음 통화가 시작될 때는. 이제 아까 이종호 씨랑 그 패밀리 한 명이신 이종호 씨랑 이제 수십 차례 통화한 것도 이제 했었고, 근데 사실은 이제 이제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공범들과 통화를 했다는 거는 상당 부분 뭔가 미리 대비하려고 한 거 아닌가 하는 의심도 좀 들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보통은 이제 이런 법률이나 이런 수사 절차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은 이제 이런 막 수사가 시작될 때 막 긴급하게 많은 통화를 했다라는 것들은 그 이제 자신들에 대한 수사가 올 것에 대비해 가지고 이제 그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쉽게 하면 이제 증거 인멸을 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높다라고 그렇게 의심을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영장실질심사인가 할 때는 이제 이런 기록들이 수사가 진행되니까 막 긴밀하게서 연락했더라. 그런 거는 이제 영장을 발부하게 되는, 소위 이제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다라는 거에 아주 유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 영장 청구를 하게 된다면 이제 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그런 증거 인멸이라는 그 영장 발부의 요건에 아주 딱 부합하는 증거들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국민의힘이 제가 국민의힘이라고 말해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국힘이라고는 말했지 국민의힘 정식으로 불러보기는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특검이 정치 공세라고 공세를 하고 있는데요. 그 특검은 어떤 경우에 하는 거고 또 이 사건은 특검을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닌지 말씀. 근데 보통 이제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이렇게 윤곽에 나와서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는데도 수사기관인 경찰이나 검찰이 이제 수사를 안 한다. 또는 이제 수사를 해가지고 상당한 증거들이 이미 나온 상태인데 기소를 안 한다. 정상적인 수사기관한테 맡겨가지고는 이게 고위공직자나 이런 사람하고 연루된 사건이어서 수사를 못하거나 기소를 못할 가능성이 많다. 그때 하는 것들이 이제 국회가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특검을 하게 되는 것들이거든요. 이 사건은 아주 전형적인 특검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지는 거죠. 특히 이제 도이치모터스 요 주가 조작 사건은 이미 김건희 여사가 그 BP 패밀리라는 이 범죄를 주도했던 사람들의 모임에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통장을 이제 6개나 이제 줬고, 물론 그 중에 3개가 이제 주가 조작에 관여돼 있다고 이제 법원은 판결했습니다만, 그 주가 조작과 관계된 많은 거래에 관여가 돼 있고, 그 거래가 이제 그 시세 조정에 영향을 미친 그 정도가 굉장히 높게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그런 거래가 있을 때마다 그냥 통장을 맡겨놓고 전혀 몰랐다가 아니라 그 거래를 할 때마다 상의를 해가지고 이제 거래를 하라 이렇게 이제 어떤 결정을 하는 역할 같은 것도 했던 증거, 녹취록 같은 것도 지금 다 나와 있고, 또 수사가 시작되니까 그 주범들하고 주로 아주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고 하려고 했던 것들도 드러나고 있어서 이제 이 정도면은 당연히 뭐 수사가 돼야 되고 또 기소까지 돼서 이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기다가 이제 같은 유형의 그 통장을 빌려주고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오히려 손실까지 받는데도 방조범으로 이제 처벌을 받았던 는데 23억이나 이익을 본 사람이 이제 전혀 기소도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좀 정상적인 수사나 정상적인 그 공소 제기 절차라고 보긴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특검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아마 이제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도 약간 내부에서 저항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한 4년이나 이제 계속 됐는데 뭐 무혐의 처리를 해야 됐을 거 아니에요. 만일 혐의가 없다 그러면. 근데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리를 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서 지금 사건 처리를 하고 있지 않는 거는 뭐 내가 수사한 거에 의하면 상당한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내가 이제 무혐의 처리를 못 하겠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도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법안을 상정해서 올렸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24번이나 지금 거부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의 거부권은 아무런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왕정이 무너지고 현대 민주 국가가 등장할 때 기본 원칙은 이제 왕처럼 모든 권력을 갖고 있으면 절대 안 되겠구나. 그래서 권력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누는 게 이제
행정부하고 입법부하고 사법부의 권력을 나눈 다음에 서로 견제를 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삼권 분립이라는 이제 큰 원칙에 의해서 민주국가는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대통령의 거부권은 삼권 분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죠. 국회가 이제 입법을 하면 그 입법에 따라서 행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행정부가 그 입법 우리 행정 못 하겠어요. 이러면 삼권 분립의 원칙이 어긋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는 건 아주 예외적으로 최후의 수단에 도저히 이대로 해가지고는 이제 행정적으로 이걸 수행해내기가 어렵고 뭐 이게 헌법에 크게 뭐 위반된다 이런 경우에 이제 아주 예외적이고 보충적으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라는 것들이 이제 우리 헌법의 정신입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뭐 그냥 꼴피탐을 하는 것 같잖아요. 이게 진짜 최후의 수단으로 도저히 불가피해가지고 한다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무제한적으로 지금 또 스스로도 막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 무제한적으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아주 위헌적인 거죠. 법률 세상에. 무제한 대입파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는 거는 이 삼권 분립이라는 큰 그 헌법의 원리, 민주주의 헌법의 원리에 의하면 이미 내재적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건 최후의 수단으로만 아주 제한적으로 써야 된다라는 거. 실제로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도 그런 거부권들을 그렇게 막 남발하고 그러지 않았었고,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아주 예외적으로 이상한 행동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이건 상당히 위헌적인 행동이어서 아마 뭐 윤석열 대통령 퇴임 후에는 뭐 그냥 퇴임을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뒤에는 이제 이런 위헌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뭐 아주 큰 비판을 받고 역사에 남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영부인은 사실은 공인과 이 사인의 경계에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엄연히 사인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인 역할을 통해서 본인이 굉장히 과다한 노출이 좀 심한 듯 보이는데 영부인으로서의 올바름이나 바람직함에 대한 것이 좀 궁금하기도 해요. 이제 뭐 영부인은 이제 그냥 공직자의 배우자가 아니라 공직자 중에서 어떻게 보면 최고의 권력을 이제 행사하는 그 대통령의 이제 배우자라는 점에서 그 공직자인 대통령이 공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제 여러 조력 같은 것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이제 조력의 차원에서 이제 그 뭐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러게 되면 이제 뭐 그런 거야 뭐 흔히 많이 있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뭐 용인될 수 있는 거라고 보는데 어떤 점에 있어서는 이제 마치 자신이 공직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게 있고 지금 수사 대상으로 나오는 여러 이슈들을 보게 되게 되면 이제 본인이 마치 그 주요 공직자의 역할처럼 뭐 공천개입 의혹도 이제 그런 것이고 뭐 명품백 수수권에서도 보게 되게 되면 이제 본인이 마치 그 대통령 취임식에서 그 취임식에 참여할 사람들을 이제 막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보였기 때문에 그 명품백을 전달한 그 최재성 목사라는 분은 이제 그런 청탁도 하는 거잖아요. 자기나 자기 가족들을 대통령 취임식에 참여해달라고.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제 그런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어떤 걸 조력을 한다는 범위를 넘어서 본인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를 하거나 또 실제로 또 이제 그런 마치 공직자처럼 뭐 공천 개입이나 이런 걸 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또 합리적 의심들이 지금 드는 사건들이 많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점들은 한번 뭐 수사일 수도 있겠고, 뭐 감사하면 감사일 수도 있겠고, 뭐 권익위의 조사일 수도 있겠고 그런 걸 통해서 철저히 이제 규명이 돼서 의혹이 없게 해야지 이 윤석열 정부의 어떤 공권력 행사, 이 행정에 대한 신뢰가 생길 텐데 이제 이런 게 안 되고 자꾸 이제 덮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자꾸 쌓여가지고 그게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 전체의 어떤 이 권력 행사, 행정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불신이 굉장히 높아지는 이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스스로가 국민들의 어떤 신뢰를 받고 그런 신뢰를 회복해서 행정을 하고 공권력을 공정하고 정당하게 행사하겠다 그러게 되면은 이걸 자꾸 덮으려고 그러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권익위도 조사하라고 그러고 감사원도 조사하라고 그러고 또 특검이 수사하라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실제가 아니면 다 명목이 그렇게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국민들도 신뢰를 하게 되겠죠. 아 그냥 의혹이었네 이렇게 될 텐데 이미 의혹의 수준을 넘어서는 많은 증거가 나오는 사건들이 있는데 이걸 자꾸 이제 뭐 권익위도 조사도 아니고 덮어버리고 뭐 감사원도 전혀 뭐 행위를 하지 않고 그다음에 뭐 수사기관은 수사도 안 하는데 또 특검도 안 하겠다 그러면 이제 국민들로서는 그 윤석열 정부의 행정 전반에 대해서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정상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행정을 하는 게 아니다. 이런 불신이 되다 보니까 아주 그 뭐 지지율에서 나타나듯이 이 윤석열 정부 전반의 행정에 대해서 아주 불신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명품백 수수 사건 같은 경우 결말이 정말 상식선에서는 조금 이해를 할 수 없는 결론이 나서
이제 어쨌든 많은 실망감을 주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조사한 결과도 있고 또 아까 그 5% 이상이면 시세 조작 그 의심이 강한데 그 이상이 어떤 16% 20% 이상까지 확인이 됐다는 거 보니까 객관적인 수치가 있으니까 부디 정확한 이제 결론이 나서 처벌받을 사람들은 더 정확한 확실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사회에서는 이제 그 정도면은 뭐 처벌의 가능성도 높은데 적어도 뭐 제대로 한번 수사를 해서 기소는 해야 되는 사건 아닌가 다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또 재판을 받으면서 명명백하게 밝혀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정도의 증거들이나 범죄의 의심들이 나오는 게 있는데 이걸 그냥 덮어버릴 수는 없는 사건인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오늘 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뭐 특검법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이제 수사 대상의 범죄 의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제 특히 이제 많은 좀 증거가 나오고 있고 특히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뭐 이거는 좀 반드시 수사하고 기소를 해서 재판을 통해 가지고 좀 밝혀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좀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이제 우리 뭐 성북을 우리 그 유권자들에 대해서도 어떤 판단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 외에도 우리 성북 유권자가 아니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좀 이 프로를 좀 볼 수 있다면은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왜 추진되는지 그 이유라든가 거기 주요 또 그 수사 대상이었던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라는 게 뭔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특검을 하자라고 그 제기가 되고 있는지 이런 거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데 이 프로그램 많이 좀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입니다. 네, 오늘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앞에 이치대로 사필 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